자, 이제 또 저희 스카이 공부방의 자랑이죠. 스카이 공부법! 네, 스카이 공부법입니다. 잘 맞네요, 이제. 그러게요.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또 영어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기를 했는데, 예, 듣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뭘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바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이게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한국사가 요즘 필수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필수사죠. 네. 그건 맞지? 그건 해야지. 그래. 네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탐구 영역 할 때 잠깐 훑어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또 대박이 났어요. 그 네. 갑절, 예, 갑자. 60갑자. 60갑자. 그거에 대한 연도 네. 이 추론 네. 이 방법이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한국사에 대한 네. 공부하는 방법들을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Y가 한국사에 대한 팁을 먼저 네.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 페이퍼가 거의 검사야. 이 네. 방송에도 제가 또 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17 수능부터 다시 필수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아예 수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래서 무조건 한국사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엄격해졌네요. 네네.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전근대사 10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10문제로 이제 좀 나오면서 총 20문제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총 30분 그리고 50점 만점이고 4교시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사가 사실 문과생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과목이었는데 좀 완화가 됐어요. 난이도도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요? 예전에 오. 등급 컷이 뭐 하나 틀리면은 뭐 2등급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해졌어요. 1등급 컷은 40점, 2등급 컷은 35점. 절대평가. 절대평가네요. 절대평가구나. 굉장히 널널해졌네요. 네, 4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3점짜리를 3개나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난이도가 쉬워졌던 거고 근데 한국사는 이제 입시 요강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서 이제 어떤 점수를 원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3등급 이상만 받으면 만점짜리 거의 뭐 만점과 다름없는 한국사에서 1등급 봐야지. 그렇지. 그런 걸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30점 이상이면 큰 감점 없이 이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사 3등급을 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단원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포기해요? 30점만 넘으면 되니까. 특정 단원을 아예 제껴버리는 아예 거. 너무 안타깝다. 아예 그 단원은 아예 버리고. 그러니까 뭐 고대사 버리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삼국시대 네. 버리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게, 그 나머지 다 맞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일단 못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향성을 읽었으면은 단원 연계형으로 출제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단어들 이제 한 문제에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기계적인 발상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학생은 그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3등급을 계속 모의고사 때 맞았다가 수능 때 한국사가 7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붙었던 수시 대학교들이 이제 최저 등급만 3등급만 맞추면 됐었는데 나머지 다 맞췄는데 한국사가 못 맞는 거야. 그래서 다 떨어지고 지방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 붙었던 수시 대학교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경희대. 그런데 한국사 때문에 한국사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보다 그게 단원만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좀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방식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공부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 역사는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분명히 그 사건을 발생시킨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A라는 사건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건과 이제 연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건의 발단 원인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됐고 내용은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고 나중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사건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근현대사는 이름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근현대사 보면은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신민회와 신감회 맞아요.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지금도 모르겠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다 다른 거죠? 아 그럼요. 오. 이런 것들이 사실 신간의 신민에는 좀 유명하니까 많이 알지만 그쵸. 시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역할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다 이걸 외워야 됐고 근현대사는 연도별로 막 이렇게 연도가 아니라 심지어 날짜별로 막 뭐 맞아요. 동학 맞아요. 농민운동하면 우금치 전투서부터 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조선말하고 아, 일제강점기 예, 되면 예. 막 다다다닥 맞아요. 붙어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요새는 좀 쉬워져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구별을 해야 될 문제들은 거의 드물고 전근대는 100년 단위 그리고 이제 근현대는 한 10년 단위 정도로 이제 순서를 외우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개년 기출을 이제 풀다 보면은 공통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꼭 나온다 싶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2학년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완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년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역사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뭔가 재미를 위해서 뭐 만화책 같은 것도 맞아요, 잘 맞아요. 나와 있고 맞아요. 좀 쉽게 쓰인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이랬었어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조카 같은 경우 요새 5살인데 요새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혹시 그 백령의 네, 한국을 위인들? 빛낸 백령의 위인들이에요. 그 노래방에서도 예, 부른다. 예, 예. 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이거를 하는데 막 5살 입으로 막 고구려 새 운동명화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발음도 안 될 텐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걔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역사 이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 말씀 드리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면 우리는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병 진단을 받잖아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면 그것도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준비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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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하네 저기. 아까 게임 질병 얘기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나왔어. 다들 명언에 너무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어쨌든 한국사는 뭐 필수가 됐고 쉬워졌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죠. 공부를 하시면은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정리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방송 끝. 방송 끝. 이거 매번 그러시는 거 아니죠? 매번 그러시는 너 거? 나오기 싫지. 아니 너무 정리를 연애할 때만 신났어. 아니,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사를 잘 못했어요.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못했다면은, 네. 그러니까 K는 공부를 막 아까도 영어 공부할 때 막 쓰고 외우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외울 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정을 하고 외웠으면 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마음 한구석에 이걸 외우기 싫어라는 게 자리를 잡았던 왜 거예요. 그랬을까? 일본 역사는 잘 알아요? 일본 역사요? 네. 근데 어떻게 알아? 안 넘어오네요. 안 넘어와요. 나는 S가 아니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그 한국사를 잘 못했던 후회에 대한 후일담을 지금 경험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한국사를 그냥 문제로만 풀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고 도는 유형은 다 알고 있었죠. 그치. 사실 교과서를 통해 외운 것보다는 문제 보기를 통해서 외운 게 훨씬 많았달까?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과관계라든지 혹은 그 날짜상의 순서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때는 틀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었죠. 문제집만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때는 전 점수가 높고 문제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응용이라든지 그런 단원 연계형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틀리고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근데 저는 그 복불복을 맞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정말 이야기로 이걸 접근을 하고 그 하나하나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에 미친 영향 같은 거를 이해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했었더라면 저도 한국사를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로만 접근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K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되게 이상해요. K는 정말 인과관계를 알고 이게 모르면 왜 하고 막 파고 들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나 다른 부분에 유독 한국사는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한국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역사 잘 알아요? 저도 믿어지지가 외모가 한국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됐어요. 그 한국사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나요? 항상 불안감 때문에 Where 공부를 하셨는데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정말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야겠다는 깨달음이 너무 뒤늦게 온 거예요. 내가 저번 탐구 얘기를 할 때 물리 얘기를 잠깐 네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리에서 내가 잘 모르던 물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나 이게 한국사랑 돌이켜보니까 똑같아. 그렇죠. 물리는
나는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물리 점수가 계속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안 나오나 해서 그 다시 드릴다운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외웠으니까 됐잖아요. 네. 화학도 그렇게 이렇게 쭉 파고 내려가니까 화학식을 외우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이 고3 때 온 거죠. 한국사.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네네. 내가 점수는 복불복으로, 그러니까 점수가 복불복이라는 건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치. 편차가 크면 안 됩니다. 편차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쭉 그치. 평균, 그러니까 쭉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학문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는 상태라는 건데 이거를 맞춰야겠다, 드릴다운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3 때나 왔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작업이 쉬웠어요. 하지만 한국사는 너무 멀리 온 거야. 외워야 할 분량이 그치. 굉장히 드릴다운에서 어떤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당구 완검에서 김구까지를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너무 거예요. 멀어. 너무 5,000년 멀어. 역사인데. 네. K 얘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국사는 정말 좀 꾸준히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흐름을 잡고 가요. 흐름을 잡았을 것 같아. 흐름을 잡고 연도 외우고 실제로 외워야 될 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0단어 외우는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은 훨씬 적죠. 연도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내가 귀찮고 또 우리가 초조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걸 외면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극복을 했었더라면 제가 서울대를 갔겠죠. 물론 내가 고대를 간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능 점수를 못 맞은 거는 한국사 탓이 굉장히 컸어요. 또 한국사에 대한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S 또 매회 했던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요. 오늘 좀 다른 얘기. 오늘은 좀 다른 얘기. 예. 과학 얘기할 거라? 세계사? 아니 그건 아니고 일본사? 두 분 얘기를 딱 듣다가 일본사. 네네네.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아까 Y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는 못했는데 스토리로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그 딱 듣고 나니까 난 MCU가 떠오르더라고. 여러분이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 영화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22편에 달하는 그치,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엔드게임까지 22편이죠. 21편. 선후 관계, 네. 주인공, 주요 주인공들이 뭘 했는지, 관계와 주요 뭐. 무기가 뭔지, 맞아. 인물 관계도가 뭔지 머리에 다 넣어놓고 계시죠.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그럼 한번 그거 왜 그렇게 재밌냐면 그게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어요. 주인공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재밌잖아요. 근데 역사가 뭐냐면 사람들이 갈등한 얘기야. 맞아요. 그럼 김구가 있어? 그럼 김구가 있으면 백번 김구가 있으면 이승만이 있고 그렇죠. 그 당대에 대결하는 사람이 있고 고구려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으면 삼국이 대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 갈등의 역사고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저는 약간 단순무식하게 외운 스타일이었고 단순무식하게 외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스토리로 외웠으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수능 치고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 단순무식하게 아니지, 외웠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웠으니까. 마블 영화 나 외우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못 외우겠습니까? 그 되게- 뭐 이름도 어렵잖아. 맞아요. 네뷸라, 테노스, 뭐 아이언맨 이름도 낯설잖아. 맞아. 그치. 락키 뭐 한국 이름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다 그렇게 외우잖아요. 발음하니까 어렵죠. 로키, 타노스라고 하시면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그 이상한 외국 막 우주인 이름도 외우는데 맞아요. 한국 사람 이름 못 외우겠어. 근데 진짜 재밌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네.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진짜 말한 것처럼 역사는 갈등의 역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내가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광개토 대왕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광개토 대왕이 왜 백제를 정복하러 갔냐? 자기 아빠가 죽었거든. 그렇죠. 근초고왕이 고고원왕을 죽였거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복수하러 가잖아. 그럼 이 복수하러 가는데 그 고구려가 힘이 세. 그러면 당연히 백제는 어떻게 해야 돼? 신라랑 합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제랑 신라랑 연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김옥균이 왜 갑신정변을 일으켰을까? 김옥균이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좀 마블 이야기를 되게 잘 예를 들어준 것 네. 같은데 그런 좀 재밌어하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이런 약간 오늘 S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그래프 그려보고 막 해갖고 그림 그려보고. 그러니까 타노스 네, 딸이 네. 네뷸라가 있고 가모라가 있고 이건 다 아는데.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역사를 좀 재밌게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네. 꽤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고 분명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꼭 국영수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팁이 있어요. 여기 지금 SKY가 가진 팁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쭉쭉쭉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꼭 다음에 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